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보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입니다. 이론형 문제, 진로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16번 문제는 수퍼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는 앞에서 수퍼에 대한 문제를 쭉 풀었죠. 수퍼에 대한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애진로 상담의 단점 또는 한계점, 제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부터서는 이제 브라운과 해케트 등이 제시했던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퍼의 마지막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단점입니다. 수퍼 이론의 단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참고 박스는 당연히 기여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 보통 수퍼의 발달 이론은, 발달적 직업 상담 이론은 영향을 끼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왔죠. 단점이나 한계점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수퍼는 생애 진로 상담 또는 발달적 직업 상담이라고 합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성, 탐, 확, 유, 쇠 이렇게 외웠죠. 성장기에서부터 쇠퇴기까지 전 생애를 발달적인 단계에 따라서 구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명제 14가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었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했겠죠. 직업 발달적인 측면, 발달 단계를 나누고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지적인 측면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본 명제 14가지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있죠.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이 자체 다 쓰시면 됩니다. 자아 개념이나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하는 지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직업 발달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수퍼 이론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생애 진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의 포괄성이라고 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론의 포괄성 때문에 이제 이론이 포괄적이다 보면은 이제 한계가 뭐냐면 경험적인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험 연구를 통한 검증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주 포괄적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과 3번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아서 그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진로 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되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진로 성숙이었잖아요. 진로 성숙도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핵심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이라 했어요. 이 핵심 개념의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진로 성숙이다 이 말입니다.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여기 있는 진로 적응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화해서 측정할 거냐, 그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위 구인, 하위 개념이라고 하죠. 하위 구인이 복잡해서 단일한 검사를 통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론이 포괄화되어서 경험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포괄적인데 그 수퍼 이론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진로 성숙 하나만 잡아주셔도 돼요.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화가 쉽지 않고 진로 성숙 밑에 있는 하위 구인들, 하위 개념들이 있을 건데 그 하위 개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진로 성숙을 하나의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위 구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 여기 나온 대로 하나의 검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을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 이론은
개인 간의 진로 발달 상호 비교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진로 발달에 대한 상호 비교를 하려면 차이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점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호 비교가 되잖아요. 차이점이 부각이 돼야 상호 비교가 가능한데, 이 수포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로 개인 간의 공통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공통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편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수포의 이론이 지나치게 개인 간의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타당도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수포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러한 개인 간의 어떤 상호 비교, 그러한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측정은 쉽지 않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수포의 이론이 지나치게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포 이론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성이라든지 개별성,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성과 개별성을 간과했다. 이 대목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호 비교할 때는, 이 사람은 이제 A라 합시다. 이 A는 A 내담자는, 그렇게요. A 내담자는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개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내담자는 어떠한 맥락, 우리가 보통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A 내담자와 B 내담자를 서로 비교하는데 좀 수월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포 이론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겠죠? 지나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두 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자아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하는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직업 발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또한 4번으로 가면 지나치게 또 강조한 부분이 뭐였죠? 네, 개인 간의 공통점을 찾고자 했다. 그러한 부분에 너무 좀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맥락성이라든지 개인의 개별성,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상호 비교, 이러한 것들의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연구,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러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들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론이 너무 포괄화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진로 성숙 하나만 놓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수퍼가 이야기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진로 성숙인데, 진로 성숙을 조작적 정의화해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밑에 있는 많은 하위 구인들이 있는데, 하위 구인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검사로 이것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자, 두 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17번 문제는 참고 박스 해야 되죠. 참고 박스를 보면 이건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출제된 건 아니니까. 자, 수퍼의 생애진로 발달 이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직업적인 성숙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라고 했어요. 직업적인 성숙 과정,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 연령에 따라서 쭉 연결했던 거, 성탐 학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퍼의 이론 이후에 진로 상담의 지평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슈퍼가 또 이론적인 배경들을 많이 이제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연구들이 상당히 지평도 확대가 되고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발달 단계별로 진로 성숙 과제, 이걸 발달 과업이라고 했잖아요. 발달 과업을 발달 과제라고 해요. 제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진로 발달 촉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장기, 탐색기, 성탐 여기까지가 이제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진로 발달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17번 문제 들어가죠. 자, 17번 문제는 앞에 있는 슈퍼 이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이거죠. 사회인지 진로 이론. 자, 렌트, 브라운, 해케트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의미와 상담 목표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발달 이론의 의미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의미를 쓰고 그러면 두 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목표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 네 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슈퍼의 상담 목표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상담 목표. 그래서 네 개를 기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나왔습니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목표 나오죠. 하나 나오고 자, 여기 슈퍼의 상담 목표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진로 상담 모델의 목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꼭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슈퍼 하기 전에 긴즈버그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앞에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긴즈버그는 아동기로부터 성인 초기까지만으로 국한이 됐었어요. 진로 발달을. 근데 슈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건 좀 연구가 미진했다라고 해서 긴즈버그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슈퍼가. 자, 그러면 슈퍼가 이야기한 건 뭔데요? 그렇죠. 전생애죠. 전생애.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진로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꺼내야 됩니다. 자, 이 앞에 부분은 뭐죠? 긴즈버그는 아동기에서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진로 발달 단계를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슈퍼는 여기에 대해서 진로 발달 단계를 전생애, 쇠퇴기까지 전생애를 구분해서 진로 발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진로 선택을 타협의 과정으로 본 긴즈버그 이론을 보완하여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었잖아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긴즈버그인데 이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충을 한 부분이 바로 타협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기본 명제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번호를 넣어놨는데 한번 써보세요. 강의 준비하면서 넣어놓은 건데요. 12번에 11번입니다. 12번 문제 11번. 12번 문제 보면 그 14가지 기본 명제 있잖아요. 거기에 1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타협과 선택 또는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즉 발달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통합이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타협의 과정이라고 본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해서 슈퍼는 타협과 선택 또는 타협과 통합의 과정으로 진로 선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슈퍼는 개인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응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 핵심적인 개념의 진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슈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슈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죠.
긴즈버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긴즈버그 이론의 이의를 제기한 부분, 긴즈버그 이론에 대해서 보완한, 더 디벨롭을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 들어갑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요, 여기 인지란 단어가 중요해요. 인지란 단어가 중요한데, 렌트, 브라운, 해켓, 이분들이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학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인지 진로 이론 하면은 학습과 연관성이 있어요. 학습.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자가 반두라예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로에 대한 이론 중에서 이 크롬볼츠는요, 사회학습 이론 학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로 선택 학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진로 선택 학습 이론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가 강조했던 게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크롬볼츠의 진로 선택 학습 이론과 같이 여기서 끊어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진로 상담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의 진로 선택 학습 이론도 반두라의 이론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라운, 렌트, 해케트의 사회인지 진로 이론도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진로 상담에 적용한 것인데요. 학습 과정과 동그라미 1, 신념, 이게 인지거든요. 이것이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좀 중요한 건데요. 더 이제 중요한 것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 지문에서 보면 하나, 변수를 두 개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학습 과정이죠. 학습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념이 있다. 이 신념을 우리가 인지라고 하거든요. 인지.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 이렇게 말하듯이 신념은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 나 이거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효능감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쓰면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 준비 행동,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진로 준비의 행동에 이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독립변이 될 수 있겠구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결정이, 끊어봐요. 인지적 결정이 여기 있잖아요. 인지적 결정이 진로 발달과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인지적 결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진로 발달, 선택, 이게 바로 선택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진로 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연상해 놓으시고요. 이 그림 연상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거 끝났습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롬볼츠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내담자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내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효능감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인지적 결정,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인지적 결정,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표 들어갑니다. 목표는 우리가 슈퍼 목표부터 봐야 되겠죠. 이거 앞에서 본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거 충분히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상담 목표 세 가지로 제가 썼거든요. 첫 번째는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단계마다 잘 대처해 나가야 발달 과업이 완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강점을 활용해서 생의 의미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담자에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나요? 네. 근데 그 강점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점을 활용해서 이 강점이 잘 활용되면은 생의 의미, 내담자가 생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걸 도와주는 게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아 개념을 실현시켜서 끊어요. 자, 내담자의 자아 개념을 좀 더 발달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서 일에서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와 개인의 만족, 이런 것을 이끄는 진로 선택을 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서의 성공이나 사회적 기여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는 자아 개념이 발달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발달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 성공, 사회적 기여, 개인의 만족이 어찌 보면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게 자아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써 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기반을 둔 진로 상담 모델의 상담 목표가 됩니다. 1차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넘기면 2차 목표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이 문제 다음에도 나오니까 여기서 확실히 잡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인지 진로 이론.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상담 목표가 1차 목표가 있고 2차 목표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암기법으로 끝낼게요. 여러분 책에 암기법이 없어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4개를 치면 되고요. 자, 여기가 1차 목표가 돼요. 앞에가 1차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여기 뒤에 하나예요. 2차 목표가 여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약간 소름 끼치는 암기법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필요하니까. 자결목 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결목, 그 다음에 장, 자결목, 장,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앞에 타이틀을 외우셔야 돼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자결목, 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결과기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목표예요. 이게 장벽인데요. 진로장벽이라고 그래요. 진로장벽. 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결, 목, 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 목, 장.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겠죠. 긍정적인 결과 기대감을 갖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이 목표 설정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결과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진로 장벽은 네거티브한 단어 아닙니까? 환경에 진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기 효능감 개인 거예요. 결과 기대감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목표도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개인이다 라고 보신다면 여기는 환경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 진로 장벽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거해야죠. 진로 장벽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상담 목표가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두 번째, 결과 기대가 있어요. 세 번째, 목표란 단어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차 목표에 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말씀드렸죠? 내담자 스스로 특정 영역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 그거예요. 내담자가 무엇인가를 성공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과는 좋아야 되겠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직업 영역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죠.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고 목표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나온 대로 이러한 결과가 기대되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직업 영역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목표 수립은 제가 그랬죠. 이 녀석을 끌어올리고 이 녀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목표라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효능감이 높고 결과 기대도 긍정적인 영역의 진로를 목표로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목표를 딱 수립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어떤 직업 영역을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수립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게 두 개죠.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 줄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 영역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2차 목표 들어갈게요. 나오네요. 진로장벽. 진로장벽이 키워드죠. 그것을 인식하며 또는 확인하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차 목표가 달성되면은 진로 준비 행동이 활성화되겠지만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되면 개인의 진로 준비 행동과 연관성이 있어요. 개인의 진로 준비 행동과 연관성이 있어요. 진로 준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활성화가 되겠죠. 1차 목표가 달성되면. 그런데 환경적인 조건이 남았어요. 환경적인 조건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끊어요. 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 과정을 저해하는 진로 장벽을 인식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1차 목표라 했잖아요. 진로 준비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한다. 그 이 목표를 수립하고 나서 그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실행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행 과정에서의 진로 장벽이 생길 수 있다. 환경적인 영향이죠. 그럼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그림 하나로 다 쓸 수 있어요. 이 그림 하나로. 자, 사회인지 진로에 이르는 상담 목표를 말씀하시오. 그러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인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 두 번째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러한 결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 영역을 탐색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목표,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결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1차 목표라 하고 이것이 개인의 진로 준비 행동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 활성화시킨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2차 목표는 뭐냐? 진로 장벽에 대해서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진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상 진로 장벽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진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서술해 내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자, 17번 문제 해결했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는 앞에서 했던 것을 약간 더 풍성하게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가정이 나와요.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많이 나왔었죠? 별표 3개 쳐야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기반한 진로 상담 모델의 가로 세 가지 기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담 목표 기술하시오. 이 상담 목표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보시면 상담 목표를 좀 길게 뺐어요. 그죠? 1차 목표, 2차 목표, 똑같이 뺐네요. 1차 목표, 2차 목표인데 19번 문제에서 제가 좀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 대목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기반한 진로 상담의 세 가지 기본 과정이 있다. 이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로장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로장벽에 밑줄 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직업정보, 적절하지 못한 자기효능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 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조금 약술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내담자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거나 부적절한 자기효능감 때문에 끊어요. 배제되었던 진로 대안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뭐죠? 비현실감. 또 하나 뭐죠? 부적절한 자기효능감. 자,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배제됐다고요? 진로 대안이 배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로 대안이 배제됐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기본 가정 중에, 자, 이거는 내담자가 갖는 거죠. 내담자의 비현실감이라든지 부적절한 자기효능감이 원인이 되어 진로 대안이 배제되는데 그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내담자가 진로 대안을 배제하게 한 진로 장벽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진로 대안을 배제하게 한 했으니까 진로 장벽이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장벽이 들어가요. 진로 장벽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진로 대안이 배제가 됐어요. 진로 대안이 배제가 됐다. 자, 이런 진로 대안이 배제됐으면 이것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이거는 내담자가 아니고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아, 환경상 나타날 수 있는 진로 장벽이 있다. 이로 인해서 진로 대안이 배제됐다면 이 진로 장벽에 대해서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진로 장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담자의 비현실감,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자기효능감, 이렇게 배제되었던 진로 대안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는 진로 장벽에 대한 진로 장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정이 필요하죠. 수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잘못된 직업 정보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이에요. 환경에서 잘못된 직업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직업 정보는 이거는 진로 장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상 진로 장벽이 될 수 있는 거고, and 그다음에 이거죠, 이거. 부적절한 자기효능감. 자,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야 진로 대안이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야 진로 대안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진로 대안 배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18번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차 목표, 2차 목표는 앞에서 정리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야무지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이걸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내담자의 비현실감, 부적절한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진로 대안이 배제되었는데 이를 확인한다. 두 번째. 자, 시작. 환경에 의한 진로 장벽이 진로 대안을 배제했는데 진로 장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되셨죠? 세 번째는 진로 장벽에 해당될 수 있는 잘못된 직업 정보와 내담자의 부적절한 자기효능감을 뭐하여? 수정하여 진로 대안을 배제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는 수정한다 해서 끝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해되시죠? 자, 18번의 1번은 중요한 부분이라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이제 뒷부분은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쭉 읽어드릴게요. 사회인지 진로인원에 기반한 진로상담 모델의 상담 목표가 있다. 1차 목표 암기법 시작. 자, 결, 목. 요 정도만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자, 첫 번째가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내담자 스스로 특정 영역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내담자 스스로 특정 영역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게 포인트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직업 영역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고 결과 기대도 긍정적인 영역의 진로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장입니다. 여기에다는 자결목 / 장, 그리고 장자의 동그라미 별표 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로 장벽이다. 1번 읽으세요. 시작. 진로 장벽을 인식하며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으세요. 길어도 시작. 1차 목표가 달성되면 진로 준비 행동이 활성화되겠지만 환경적 조건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과정을 저해하는 진로 장벽을 인식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2차 목표에 해당됩니다. 1차 목표에 여기 1번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19번 문제까지 하려고 합니다. 19번 문제는 2009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인지 진로인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자결목입니다. 자결목이고요. 세 가지 기본 모델을 제시하면서 파악된 정보들에 대해 기술화시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본 모델의 암기법이 또 있어요. 흥선수입니다. 흥선수. 자, 뒤에 이제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델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그래요.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거죠. 물론 직업상담사 2급 실기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영역이 자결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결목,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결과기대,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 되셨죠? 자,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다 1번만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1번 별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별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만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 동그라미 1번만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뒤에 있는 흥선수가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1번 정도만 쓰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 할게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념이 높으면 높을수록 몰입을 잘하겠죠. 몰입을 잘할 겁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념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이 신념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신념이다. 시작. 자기 효능감은 신념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특정 영역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그 영역에 계속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핵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환경 변인 사이의 단순한 조합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과 환경의 단순한 조합, 이 조합의 결과로 진로 선택하는 거 아니다. 특성 요인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인지적 개념을 도입하여 자, 개인의 진로 선택 요인을 충분하게 탐색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신념의 인지라고요. 신념의 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인지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번이니까 1번 정도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까지 쓰시면 더 좋고요. 2번까지 쓰면 더 좋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1번이니까 자, 1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념을 말한다.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시작. 특정 영역에 대하여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그 영역에 계속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쓸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자기효능감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기대입니다. 결과기대. 결과기도 제가 1번에 별표를 쳤는데요. 자, 결과기대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성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기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기대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성과를 예측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기대에 대한 신념, 믿음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학습 경험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많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진로 행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 타인의 성과 관찰, 매스컴이나 사회적 인식 등을 참고하여 특정 진로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게 되고요. 성과 예측 결과를 진로 선택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턴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직접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 성과를 낸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매스컴이나 사회적 인식, 매스컴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매스컴의 등을 참고해서 자,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해 볼 수 있는 루트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 예측의 결과를 진로 선택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결과 기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1번에 있었습니다. 1번의 정도를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 뭘까요? 이 다양한 학습 경험이 바로 이거죠. 직접 경험, 타인의 성과 관찰, 매스컴이나 사회적 인식 등 여기까지가 바로 이 다양한 경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로 열고 써주면 더 좋겠죠. 써주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 기대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얻어질 성과를 예측하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한번 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시작. 결과 기대에 대한 신념은 다양한 학습 경험, 가로 열고 직접 경험, 타인의 성과 관찰, 매스컴이나 사회적 인식 등 가로 닫고 이것을 통해 얻어진다. 이렇게 쓰면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목이 남았습니다. 목. 자, 목표입니다. 자, 목표는 결심이다라고 해요. 목표는 결심이다. 자, 어떤 행동에 몰두하려는 결심 또는 미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결심,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나의 결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심과 연관성 있는 게 목표구나. 자, 내담자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진로 발달이나 진로 선택과 같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는 1번이 좀 짧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같이 엮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답을 쓸 때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목표란 어떤 활동에 몰두하려는 결심이다 해서 끊으셔도 돼요. 뒷부분 쓸 필요 없거든요. 어떤 활동에 몰두하려는 결심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담자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설정돼 있으면 또는 분명하게 설정돼 있으면 해도 돼요. 설정돼 있으면 진로 발달이나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결심을 했으니까. 당신이 목표를 수립했으니까. 자, 거기에 몰입도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썼습니다. 세 가지 영역. 자결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흥선수를 합니다. 흥선수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세 가지 기본 모델, 기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 선, 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흥미 모형, 그 다음에 선택 모형, 그 다음에 수행 모형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써드린 것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쓰는데 흐름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끊어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세 가지 영역 가지고 이제 이것을 쭉 서술해 나가는 건데요.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앞에 나왔어요. 이것은 개인의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흥미까지 와야죠. 자, 이거를 한번 여기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되셨죠? 흥미 모형이니까 흥미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지속적인 흥미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기 효능감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과 기대가 뭐였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즉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당연히 흥미를 느끼죠. 지금 이대로 안 쓰셔도 돼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 개념을 앞에다 집어넣고 흥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자기 효능감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예측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흥미를 느꼈잖아요. 그럼 목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활동 선택하고, 실행하고, 수행 결과가 나오겠죠. 자, 봐보세요. 목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이라고 하는 건 실행 아닙니까?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어떤 수행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행이에요, 이게. 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뒷부분은 루틴으로 그냥 쭉 깔면 되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 모형 들어갈게요. 자, 선택 모형은 좀 복잡한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개인의 성별, 인종, 성격 등의 개인차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이게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준대요. 이런 학습 경험이 끊고 자기 효능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선택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두 줄에는 흥미가 없잖아요. 그죠? 흥미가 없는데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선택 모형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실행하고 수행 결과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선택 모형이라 하는데, 자, 이게 보시면 개인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게 개인차, 개인 배경 아닙니까? 개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학습 경험이 나오죠. 학습 경험. 환경이란 부분도 나오고요. 개인적 배경인 성격과 성별과 인종과 장애 정도, 건강 상태 등과 환경적 배경은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고요. 이 학습 경험이 다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택 모형이었습니다. 수행 모형입니다. 자, 수행 모형은 과거의 행동이, 여기서 끊어봐요. 그럼 여기 과거 수행 성취도가 있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미래 행동에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네요. 자기 효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결과 기대가 스스로 결정하는 목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행 목표가 있잖아요. 이 수행 목표가 바로 뭐겠어요? 네, 목표 선택이 됩니다. 자, 목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 선택은 수행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취 수준, 수행 결과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수행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모형은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과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이것을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흥미 모형 안에 여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딱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보세요. 개인 배경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성별 등 개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이 있죠. 환경 배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게 이 두 녀석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학습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그렸죠? 지금 여기까지를 우리가 선택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택 모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녀석이 흥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흥미에 영향을 끼쳐요. 자, 앞에 흥미 모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속적인 흥미를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흥미 모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렸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흥미 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끼친다가 바로 선택 모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수행 모형이 남았죠. 자, 수행 모형은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에 하나의 변이 더 나와요. 제가 그랬죠. 수행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과거 수행의 성취도, 이 수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과거 수행의 성취도. 능력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과거 수행의 성취도가 여기 와야죠. 여기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뽑아서 써야 되니까 자기 효능감과 별도로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려면, 자,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을 수행하게 하는 목표. 우리가 여기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뭐였냐면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행 목표에 대한 선택, 수행 목표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행이란 단어예요. 수행 모형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성취 수준, 즉 수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수행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자, 여기도 수행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 모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흥, 선, 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로 풀어보세요. 흥미 모형을 써보세요. 시작. 흥미 모형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되셨죠? 자, 이제 좀 풀어주면, 자기 효능감이 뭔데요?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그 다음에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인 결과 기대는 흥미, 지속적인 흥미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 선택 모형입니다. 선택 모형은 어떻게 해요? 성별, 인종,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별, 인종, 종교, 연령 등의 개인 배경과 환경적인 배경은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이 학습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선택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수행 모형입니다. 수행 모형은요. 시작. 과거 수행에 대한 성취도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수행 목표 선택에 선택을 하게 하여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해서 시험장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흐름. 그래서 여기가 앞에, 여기가 중간, 이쪽에 매개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속변이 되면은 선택 모형이 되고, 이게 독립변이고 이게 종속변이 되면은 이게 흥미 모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독립변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이 이제 매개변이 되겠죠. 매개변이 되고, 그 다음에 수행 결과와 결과변인, 즉 종속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행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 모형은 수행이란 단어가 과거 수행 성취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수행 목표 선택이 들어가고, 수행 결과가 들어간다. 수행이란 말이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수행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 모형은 수행이란 단어를 많이 써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넘겨보면 20번이죠. 다음 시간에는 크롬볼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 그 다음에 특성요인과 진로발달 이론, 슈퍼 등의 이론의 차이점을 기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우리 앞에서 CDS 했잖아요. CDS에 대비한 특성요인 이론의 단점, 이거는 이제 특성요인 이론의 단점 한계점을 쓰는 거고요. 특성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론형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형 검사도구 문제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